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위치학대 전문 그룹 한메디랩입니다. 오늘은 미국 치대 입학 정보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MCPHS 대학 쪽에서의 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약대 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지만 그래도 의대나 치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유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치대를 통해서 미국 치과 의사에 대한 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가기 어렵다, 입학의 문이 너무나도 좁다, 유학생 특히 동양인 입학하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막연하게 듣고 계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미국 치대 입학 가능성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그러한 그 미국 치대 입학의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MCPHS 대학의 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제 저를 도와서 같이 진행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오늘 주제가 될 그 미국 MCPHS 대학의 입학 사정관 어드미션 오피서로 계신 앤드류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PHS 대학교에서 저희 입학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앤드류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인터내셔널 학생들,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제가 직접 원서도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장학금도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더 학생들과 가까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좀 그 전에 이제 판미드랩 설명회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이제 약대에 비해서 의대나 치대, 특히 치대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런 어떤 유학원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치대 쪽에 관심 갖고 계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저희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 전에도 괜찮고요. 편하게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저희 채팅으로 해서 질문을 올리시면 그 중에서 너무 이제 한 슬라이드에 집중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앤드류 선생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세미나, 오늘 웨비나죠.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치대, 치과 의사까지 최종적인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두 번째는 그런데 미국 치대 입학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특히 유학생은 더더욱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그래서 미국 치대 입학을 준비할 때 필수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좀 명확하게 볼 거고, 네 번째가 그래서 오늘 앤드류 선생님이 이제 메인으로 설명해 주실 MCPHS의 프리렌탈 트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진행할 때 판매드 대비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미국 치대 치과 의사 프로젝트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이제 치과 의사에 대한 전망이 어떨까? 뭐 이제 네이버나 이제 그 인터넷을 보면은 미국 치과 의사 다 죽었다,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역시 동양인은 의대보다는 이제 그 치과 의사 해서 어떤 주류로 편승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미국은 아직도 이제 치과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 여력이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많고요. 일단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도 높고 미국은 또 소아치과나 아니면 뭐 교정치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사보험제도 이런 것들도 치과 의사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의료 수가도 치과 의사에게 아주 유리하고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수가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뭐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골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뭐 치과에서 대한 연봉일 텐데 이제 지역에 따라 개인적으로 역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봉도 그 과거의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보통 주 5일 일하는 이제 페이 닥터의 경우에 보통 세전 15,000에서 2만 불 정도, 뭐 전문의는 더 많을 수 있겠고요.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국 치과 의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 나중에 대형 병원에서 치과 전문의로 일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것도 미국에서 가능할까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치과의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치대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전문의 과정을 하시고, 그래서 임플란트 전문의로서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버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인사드리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서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환자를 보시지만 같은 이제 전문의로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환자를 봐봤자 6명, 7명 밖에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제 더 이제 수입으로 이제 잡으시는 것들은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한국 치과 의사 분들은 대부분 전문의를 예를 들면 엔도 오면 뭐 신경과 치료를 하시는 전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고철 내지는 뭐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더 전문의 과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신경외과 전문의 치과 의사만 신경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 대부분의 일반 치과 의사들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대우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대 입학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치과 의사 되기 위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처럼 이제 미국 치대, 의대, 치대, 수의대 다 동일하죠. 일종의 4 플러스 4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부 4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덴탈 스쿨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래서 즉 학부에서 4학년 마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개념으로 가는 형태의 치대 입학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예상외로 이제 의대에 비하면 치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학부 학사 학위를 갖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도 치대 중에 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학사 학위를 소유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치대까지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치대 중에서 이제 7년짜리 또는 이제 8년 통합 치대 프로그램도 있죠. BSDMD, 뭐 BSDDS 이런 프로그램들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통합 치대 프로그램. 소수의 이제 주로 명문대들이 이제 그런 곳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유학생들이 입학이 거의 불가능하죠. 아주 극소수,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 봐도 유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졸업 후에 DAT, 요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덴탈 스쿨 들어가고, 그다음에 4년간 이론에 대한 부분이나 실습, 학습하고 나서 이제 졸업 동시에 여기 보이시는 INBD 이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주정부 인증 시험 보고 치과의사 활동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치대 입학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특히 유학생은 더더욱 어려운 이유는 불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의 치대가 정확하게 딱 몇 개라고 보기 애매하지만요. 대략적으로 70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약대가 약 150개 정도, 미국의 의대가 약 160개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하면은 치대는 상당히 작은 숫자죠.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치대 입학이 상당히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오히려 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살펴보면은 미국 의대가 약 150, 160개 정도 중에서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약 49개 정도에 비해서 제 치대 같은 경우에는 70개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5개. 그래서 거의 3분의 2 정도의 학교에 유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의대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합격률에 대해서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학교 대비 이제 경쟁률이 의대보다 낮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45개 치대 중에서 아시다시피 영주권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뽑고 나머지 입학 티오에 대해서 뭐 5, 6%, 6% 정도에 대해서 유학생을 모집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합격에 대한 경쟁률 그리고 어떤 체감하는 경쟁률은 거의 의대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봐요. 여기 이제 우측에 화면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1년에 약 12,000명의 학생이 치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42%인 5천 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 이렇게만 보면 합격률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죠. 근데 이 합격생 중에서 약 6% 정도면 약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명 내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숫자 안에서 경쟁을 뚫고 입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학생이 입학 숫자로만 보면은 의대보다 많죠. 많은데 이제 의대와 마찬가지로 응시한 유학생 중 이제 불합격생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보면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면 됐겠지 스스로 이제 스스로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될 거야라는 생각 속에서 지원을 했는데 역시 그 정도도 안 됐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이 좋아도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스펙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위한 본인만의 전략 또 없이 그래 뭐 주위에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뭐 인터넷이나 유학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정보만 듣고 이게 맞나 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학교 지원 선택을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합격되는 요소가 많죠. 선생님께 일단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앤드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미국 치대 입학 확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유학생이 미국 치대 입학, 아무리 해도 정말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할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도 치과 의사시기 때문에 사실 저랑 제 동생도 사실 치대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는 비교해서 나왔고 제 동생은 미시간에서 학부를 나왔고 그리고 저희도 둘 다 그 당시에는 정보가 아버지가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던 정보가 지금까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생물이나 화학을 통해서 화학 전공을 하고 이제 치대를 지원했던 거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액티비티인 것 같아요. 학부 성적과 DAT 성적은 대부분의 유학생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고득점이 가능했지만 이제 그러면 액티비티를 어디서 하느냐. 근데 그 많은 액티비티들을 이제 치과 병원과 연계된 곳에서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쉐도잉을 하기가 많이 쉽진 않았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생긴 이후에는 이제 더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닌, 그러니까 의료진이 아닌 분이 이제 그 치과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게, 치료를 받는 거 쳐다보고 있다는 게, 그거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액티비티에서 많이 갈리게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거를 하게 되면, 남들과 똑같은 쉐도잉을 하게 되면 사실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특별하게 저희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번 슬라이드는 미국 치대 지원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자료이고요. 2022년도 미국의 리서치 회사에서의 만든 어떤 통계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대 총 지원자, 실질적으로 1,965명 중에서 이제 백인이 당연히 코커시언들이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지원을 46% 정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표에서 나타나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뭐 인종 구분만 돼 있지 학생이 영주권 뭐 국적이 어딘지까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시안 이게 학생 지원자가 총 전체 백인 중에서 가장 많은 23% 가장 많은 2위권에 속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대에 비해서 미국 치대가 아시안계 학생들이 미국 치대에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적이고 관심이 더 많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도 아시안이 거의 백인에 비하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의대, 수의대에 비하면 이제 치대 쪽은 상당히 좀 높은 합격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에 비하면 당연히 핸디캡이 나름대로 크게 있지만, 의대에 비하면 조금 더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준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앤드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 치대 지원한 국제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이런 유학생이라는 핸디캡 이외에 혹시 또,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불합격을 만드는 요인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유학생이라는 핸디캡 이외에 어떤 뭐 GPA 이외에도. 사실 미국 대학교는 특히 의대나 치대나 뭐 약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학생이 그 학교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되게 뭐 정말 훌륭한 학생들도 많고 정말 학업적으로도 훌륭한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학 그 의대나 이제 치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어드미션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가 좀 외국인으로서 서러움이 있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허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BSDDS, BSDMD, 이게 미국 통합치대죠. 학부와 치대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 부모님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학생 이거, 우리 아이 혹시 이 정도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합치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국 치대 입학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 통합치대 프로그램, 여기 보시는 BSDDS, BSDMD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에 대해서 소명이 분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학사학위와 치대 치의학 박사 과정까지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설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통합치대가 이제 NYU죠. 요즘에 네이버에서 통합치대 치면은 NYU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NYU에서 뭐 BA, DD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유학원들도 이 NYU 통합치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대신에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매년 정말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 통합치대의 대표적인 NYU의 통합치대 쪽의 입학 조건을 보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GPA 거의 그냥 4.0 만점은 기준이어야 되고, 뭐 AP 과목 같은 경우에도 AP 케미스트리, AP 바이올로지, 뭐 AP 피직스, 이런 것들 무조건 다 5점 만점. SAT도 1570 이상의 거의 만점. 이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NYU의 여러 다른 통합치대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NYU하고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보통 미국 명문대학을 입학하는데 필요한 것이 SAT나 AP 이외에도 EC, 봉사활동, 수상 내용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통합치대를 가기 위해선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 메디컬 발런티어부터 해가지고 뭐 클리니컬 리코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학생 수준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치대, 덴탈 스쿨에 입학 지원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통합치대에서 실질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 위주로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이 더더욱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또 인스테이트 학생만 뽑고 이게 사실 통합치대가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치대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 자체가 그 주와 미국 사람들,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학생한테는 사실 좀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죠. 어,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이 통합치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물론 모두가 다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한 뭐 20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학생으로서 이제 도전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통합치대 제가 아는 한 지금 제대로 된 통합치대는 저는 NIU 통합 그 프로그램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프로그램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진짜로 모든 학생들이 다 치대로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느 치대라고 이야기는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NIU 이외에 다른 통합치대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정말로 모두가 다 이제 잘만 하면 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사실 지금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어떤 NYU 이외의 다른 통합지대들, 유학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가 순간 이야기를 할 뻔했는데 그런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여기도 그냥 무조건 통합지대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다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통합지대인지,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순서로 이제 미국 치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역시 치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 요소들 때문에 불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격을 만드는 주 장본인이 뭐냐, 요소가 무엇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에세이가 있고 인터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한테 메인으로 필수 요소는 이 네 가지라고 보이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여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GPA죠. 학부 오버all GPA가 3.7인데 여기 보이는 3.7은 제가 굉장히 낮게 써놓은 겁니다. 백인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영주권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아시안들 쿼터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들 같은 경우에는 뭐 3.8, 3.9 특히 유학생들은 당연히 3.8 거의 4.0에 육박해야 좀 가능하지 않겠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밑부분에 당연히 이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들을 위주로 한 GPA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요 DAT 치대 입학 시험이죠. 의대는 MCAT이라고 하면 치대는 DAT라고 있을 거고 그런데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여기 프리덴탈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의대나 치대, 특히 치대 합격생들 중에서는 프리덴탈이 아니라 일반 ES 출신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덴탈 트랙이 필수 요소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공부, 이 치대를 위해서 필요한 이 필수 요소들을 만드는데 프리덴탈 트랙에 있는 학생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 곧 설명을 드릴 건데, 요 300시간이라는 것도 미니멈입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350, 400시간까지도 만드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이 네 가지 요소 이외에 혹시라도 치대 입학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추가적인 요소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 안에 있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제 GPA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GPA를 잘 받을 수 있는 대학교를 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하고 계셨던 그 치대에서 전문의과정 하셨던 곳에서 이제 치과 의사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왜 비유를 가냐. 굳이 학비 비싼데 왜 비유를 가냐. 그리고 비유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시험 성적을 94점 나와도 어떻게 보면 이제 A-A 그 간당간당한 그 성적을 받아도 저보다 잘 본 학생이 있으면 저희는 벨커브를 그려가지고 항상 이제 평균에 따라가지고 그 그레이드가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비유, 보스턴 유니버시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미국에는 생각보다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적을 받는 게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성적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많은 상담을 하면서 봐왔는데, 어떤 학생이 의대 또는 치대를 목표로 해서 이제 학부를 준비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주위 학생들, 주위 친구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학교, 어떤 뭐 주립대 거의 탑 클래스급, 탑 티어급 주립대 갔으니 나도 창피해서 거긴 가야 돼. 의대 치대. 그래서 이제 지금 앤드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대일수록 높은 학교일수록 거기에서 GPA 받기가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어렵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소를 만들 수 있으니 오히려 그보다 좀 낮은 학부 선택도 적정선에서 GPA도 잘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액티베이트하게 치대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된다라고 해도 그거를 이제 학생들 마음에서는 고집을 피워요. 그래도 최소한 네임밸류는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학교에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앤드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면 고3이다, 국제학교 12학년이다, 대학교 1학년이다, 뭐 여러 학생들이 있겠지만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치대에 입학하고 나서 치과 의사가 됐을 때는 과거에 내가 어느 치대를 입학하기 전에 학부 어디를 나왔는지가 지금 보이지가 않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 의사가 됐을 때의 어떤 그 상황이다. 가장 현명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앤드류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학부 GPA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대에서 요구하는 학부 선수 과목, 필수 이수 과목들이 지금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약대에서 원하는 필수 이수 과목보다 여러 과목이 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렌지색 과목들이 사이언스 과목 위주고 여기 그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과목들이 이제 교양 과목을 포함한 그래도 필수 과목들인데 물론 과목들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이 프리레킷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적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1학년 때부터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이수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유학생들한테 가장 악명 높다는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이수하기 시작되죠.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이수 과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 바이오, 마이크로 바이오, 피지오, 뭐 모레큘러 바이오 쭉쭉 막 들어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2학년부터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죠. 너무 과목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GPA 관리에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대 같은 경우에 학교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 학교도 있지만 좀 독특하죠.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올가닉 케미스트리라고 무기화학입니다. 이거는 올가닉 케미스트리 플러스였는데 물론 모든 치대가 이렇진 않지만 치대 중에서 이걸 원하는 학교도 있어요. 인올가닉. 이거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잘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이후에 더 제네틱스라는 것도 있고 뭐 사이콜로지, 컬큘러스, 바이오스탯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GPA 3.8, 3.9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도 불구하고 의대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은 포인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앤드류 선생님도 이제 과거에 이 학부에서 비유에서 이런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하셨는데 1, 2학년 때 거의 뭐 머리에서 지진이 났을 거예요. 뭐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런 과목을 1, 2, 3학년 이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이런 빡빡한 대학 생활의 액티비티, 쉐도잉,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이 GPA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사실 머리 지진이 났던 이유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 사실은 치대 가는 것보다 저는 경영학 공부가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정반대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둘 어, 다 공부를 하냐고 조금 더 힘들긴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그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한국에 사는 공부는 그 저는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긴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우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 안에 기본적인 지식이 과연 있었나? 과학이나 과학적 지식이 있었나라고 하면 성적은 잘 받았지만 그 파운데이션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천천히 반복적으로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더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학을 수업을 들었던 거였고 저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파운데이션이 잘 안 잡혀 있던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다시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특히 이제 한국 뭐 저도 선배들을 얘기 듣고 뭐 지금도 학생들 이야기 듣는 걸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올게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입니다. 네. 그건 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네. 항상. 근데 어, 이제 유기화학이 저도 이제 유기화학을 들었고 유기화학을 저는 사실 되게 잘 끝냈거든요. 네. 근데 유기화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잘 베이스가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이 유기화학을 들어갈 때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DAT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DAT 이 슬라이드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지만,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지금 참여하신 분도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실 거라고 봐여서, 이건 제가 통과를 할게요. 이거는 구글에 DAT 치시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위키백과나 뭐 어디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몇 점까지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대 탑 티어급 뭐 UCLA, UCSF 뭐 미시간 뭐 UNC 쭉 있죠. 여기 보시면 DATA 거의 뭐 20에서 22. 요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게 합격생들의 평균. 이게 최고치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명문 치대들 보면은 좀 낮은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그래도 대략 감이 오시죠. 지금 이 숫자보다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백인들까지 포함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져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앤드류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 숫자에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인 한인 학생, 이라고 하면 유학생은 뭐 무조건 더 높아야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보다 플러스가 더 돼야 될까요? 어, 지금 DAT 성적은요, 무조건 22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22점이요. 네, 22점 이상은 나와야 네.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DAT 22점 이상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험을 보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또 열심히 공부만 하면 DAT 성적 같은 게 단시간에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DAT는 오래 보는 건 아니고요. 단시간 하면 충분히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요소, 미국 치대에 대한 세 번째 요소로 이제 프리덴탈 트랙을 뽑았어요. 저희는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우선 미국 학부에 만약에 학생이 이제 12학년이다라고 했을 때 학부를 어디를 가야 될지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을 BS 트랙으로 가는 경우, BS로 아니면 프리덴탈 트랙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BS 학부로 입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 BS 학부로 입학을 한다고 해서 치대 지원에 절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고 프리덴탈 트랙 학생에 비하면 더 수고를 해야 하고 공부를에만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딱 간단합니다. 프리덴탈 트랙에서는 이 학생은 치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 학부에 입학한 학생이야 라는 입장에서 치대를 위한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가 직접 학생들을 정말 많은 부분들을 챙겨주는 거죠. 그 부분 그리고 이 그 프리덴탈 트랙에 있는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액티비티도 학생들한테 많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BS는 일반적인 어드바이저의 일반적인 뭐 어드바이스라든가 어떤 지원 이외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액티비티를 위해서 쉐도잉을 위해서 병원 여기저기 전화를 직접 해야 되고 직접 써달라. 발런티어가 필요합니다. 직접 찾아다녀야 된다. 이 차이가 있어요. 뭐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GPA만 집중하는데도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데 주말마다 발런티어를 가기 위해서 어디에다 전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다는 건 정말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지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앤드류 선수님께서 이 프리덴탈 트랙의 장점을 한번 좀 설명 주시겠어요? 네, 아마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와 아니면 다른 학교를 비교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서도 사실 프리덴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덴탈은 사실은 어떤 과정이 아니지 내가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그냥 저는 프리덴탈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그냥 저는 프리메드지 이게 하나의 다른 프로그램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오늘 이제 좀 뒤에 이제 저희 대학교의 프리덴탈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대학교와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프리덴탈이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이제 학교 소개 전까지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학부에서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 뭐 이런 중요한 과목들은 또 더더군다나 보통 이렇게 3학년 1학기 이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걸 끝내고, 물론 이제 이런 액티비티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DAT 준비해서 4학년 1학기 전까지 어플라이를 해야죠. 물론 학생이 졸업 후에 또 이제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갭이어를 이용하지 않는 한 보통 4학년 1학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 마의 1, 2, 3학년 이 사이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 치대, 수의대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요즘에 나날이 미국 내에서도 이 액티비티에 대한 퀄리티와 중요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액티비티에 대한 스펙을 보면은 너무 좀그 가난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열악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오로지 한 곳에서만 봉사활동인데 이게 메디컬 쪽도 아니고 아니면은 쉐도잉도 뭐 한국에서 한 10시간 애매한 기록도 없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좀 헛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앤드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치대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GPA와 DAT는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한 1.2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을지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데 결과는 액티비티에서 나죠.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날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기 그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앤드류 선생님, 통합치대 그 BSDDS나 BSDMD로 만약에 들어갔어도 DAT 시험을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학교마다 다 음, 달라가지고요. 학교 어느 대학교인지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근데 그 거의 네. 대부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여기 그 액티비티의 첫 번째가 이제 쉐도잉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서 닥터 쉐도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쉐도잉이라는 거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현직 의사의 업무를 관찰하고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보살피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쉐도잉 시간은 보통 이제 100시간 정도를 만든다고 보통 해요. 물론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야겠지만, 그다음에 뭐 이전에 경험한 쉐도잉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치대 지원하기 전까지 최근에 한 쉐도잉 경험에 대해 필요 없으면 이제 그게 또 마이너스 요소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 이제 환자 접촉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쉐도잉과 봉사활동의 중간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 입원한 환자들 직접 접촉을 해서 그들의 치료, 건강 유지하고 진료 돕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경험, 연구 경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봉사활동 가득적이면 메디칼 쪽 관련된 분야가 되고, 환자 돕는 이제 의료봉사, 일반 봉사 뭐 상관은 없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당연히 의료봉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 단기간 많이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쭉 가야 된다. 이것들을 이제 어떤 정량이 아니라 정성 평가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 질문이 또 오셨는데, NYU 통합치대에 대해서 선생님 그 여기도 DAT가 없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NIU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저도 지금 그 NYU 통합치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좀 헛갈리는데 저기 분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따로 좀 연락 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미국 내에서 한 쉐도잉만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쉐도잉을 하는 이유는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뭐 NIU 치대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NIU 치대에서도 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미국 내 대학교, 미국 내 치대에서 이제 그 졸업을 한 치과 의사의 밑에서 쉐도잉을 하는 거를 사실은 선호를 한다라고 저는 제가 이제 보스턴에는 치대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하버드 치대와 비유 치대와 텁스 치대가 있는데 거기 어드미션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더 좋은 쉐도잉이라고 하면 그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냥 몇 시간 했다라는 기록만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을 너무 추천한다라고 이제 작성해 주시면서 어떤 일들을 치과 병원에서 이제 observation을 했는지를 이제 적어주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더 좋은 그런 쉐도잉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로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하고 비슷한데,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의대를 준비하거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친인척이 어떤 뭐 어느 모 병원, 삼성의료원 병원 뭐 어떤 과장님이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쉐도잉 하기는 너무 조건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전혀 한국에서 한 시간조차도 인정을 못 받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저희 그 미국의 치과 의사분하고 미국의 의사분, 현직 의사분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입학 사정관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100시간의 쉐도잉이 있다. 그러면은 100시간 중에서 적어도 70% 이상은 미국에서 했어야 되고 1, 20% 정도는 한국에서 한 것도 인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물론 이제 그 기록이 정확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허위가 많습니다. 어느 국가 때문에 허위가 많아져서 미국의 입학 사정관들이 한국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준다. 그렇지만 일부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방학 때 와서 잠깐이라도 5시간, 10시간이라도 한국에서 잠깐 하는 것 괜찮아요. 그렇지만 메인은 미국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저희 학부모님이세요. 한국에서 의료봉사 또는 이제 쉐도잉 할 활동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추천서 외에 미국 치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서류, 활동을 했다는 증명하는 양식들이 따로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네, 일단은 원서에 작성을 하게 되고요. 학생이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이 원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터뷰 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치대나 의대나 다 인터뷰가 있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가 뭐 학생이 답변을 잘 하면 대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 액티비티 부분 이제 넘어가고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의 네 번째 순서고요. 이제 앤드류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MCPHS의 프리덴탈 트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부터 제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그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사실은 약대로 시작을 하긴 하였지만, 그리고 약대가 미국 내 가장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제 덴탈 하이진 프리덴탈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덴탈 하이진 프로그램도 지금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역사가 깊은 저희 덴탈 하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 오시면 그 덴탈 하이진을 공부하기 위한 교과서가 있는데 그 텍스트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쓰셨고 그리고 그거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도 다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는 되게 자부심이 높은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은 리서치를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대학교 교수님 티칭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더 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교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대학교는 하버드 의대, 치대, 보건대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본교는 이제 캠브리지, 하버드 스퀘어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이제 MIT도 캠브리지에 있지만, 하버드 의대는 저희 대학교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치대는 정말로 그러니까 2차선 길 도로 바로 건너자마자 저희 하버드 치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치대의 포커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보스턴에는 총 3개의 치대가 있고요. 하버드 치대와 BU 치대와 텁스 치대가 있고, 그리고 BU 치대와 텁스 치대, 하버드 치대도 있고,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뽑는 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일단은 많이 방문을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어드미션에 가서 어드미션 담당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국에는 어드미션을 이제 주는 것도 이게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그 학생한테 관심이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들 가서 많이 어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 대학교에 뭐 많은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전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치대를 가기 위한 이 덴탈 하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Forsyth School of Dental Hygiene program at MCPHS, and we are the longest continually running dental hygiene program in the nation. Before seeing actual patients, they work on each other, and then they start seeing like friends and family, and then they see outside patients. So it's gradual. They can expect to never be in a situation where there's ever more than 4 students to 1 faculty member. Your instructor's there, they're guiding you the whole time. They're going over all the technique tips and tricks, which really makes a huge difference. Because when you're doing anything clinical and hands-on, you need someone one-on-one, you need someone there with you. The program itself is very intense because we do it in 3 years. So if we face any kind of difficulties, we have student helpers, and then of course teachers. We have their email or their contact address, so we can, shoot them email anytime we want, and they could just get back to us if we just ask for help. Yeah, they're ready to jump in. We really take pride in performing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We are really diving into the science behind why we do what we do, and we're able to then translate that into patient care. They really prepare you. It's all about practice. They give you all the resources to practice at home, tutoring. I've made lifelong friends at MCPHS, both as a student and as a professor. We have Boston at our disposal, so you have so many opportunities when you come here that aren't just limited to these walls, It's kind of like Boston's kind of your playground here. I'm extremely confident in me being able to find a good job and going out in the workforce and being prepared for it. I think this program does a really great job of preparing you for the professional years. That's what I'm passionate about. That's what I want to do. So that's why I'm at MCPHS.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화면에 보이신 그 덴탈 하이진 클리닉은 저희 대학교 안에 있는 클리닉이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실제에서 실습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프리덴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치과 의사 이제 치료하시는 거를 뒤에서 이제 섀도잉 업저베이션만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난리지나 스킬들을 가지고 치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랑은 차별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점은 저희가 똑같이 말씀드린 하버드 치대와 텁스 치대와 BU 치대랑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 안에는 프리덴탈 어드바이저, 프리메디컬 프리덴탈 어드바이저를 도와주시는 교수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그 교수님한테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제가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100%의 합격률을 가지고 치대를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치대를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생들은 실제 치료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덴탈 하이진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이제 치의생사랑은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다는 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치의생사가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브릿지 삼아가지고 가자는 걸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의료보험 체제가 한국이랑 다릅니다. 비싼 의료보험과 뭐 싼 의료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싼 의료보험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제가 내야 되는 돈이 또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치과 보험이 없습니다. 치과 보험은 또 사보험으로 제가 추가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에 가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냐면 큰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덴탈 하이지니스트를 많이 만나서 프리벤셜 케어를 많이 받습니다. 이빨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덴탈 하이지니스트를 많이 만나고, 그래서 덴탈 하이지니스트 연봉만 보더라도 거의 9만 불,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학생들은 덴탈 하이진, 라이센스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치대를 가게 되면 또 그 스킬들을 대학교, 그러니까 미국 치대 병원 안에 덴탈 하이진 클리닉이 있다라고 하면 주 20시간까지는 팔타임으로 치대 안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비를 조금 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큰 무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봉도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학생들은 실제 치료를 하면서 치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또 영상인가요? 여기가 실제 저희 학교에 있는 클리닉입니다. The Esther M. Wilkins Forsyth Dental Hygiene Clinic at MCPHS is one of the leadi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dental hygiene profession. This modern facility is equipped with state-of-the-art dental technology and provides students with a complete, immersive professional experience, including the treatment of real patients. Student hygienists provide preventative dental care to a diverse population of patients from the college and the community. The clinic is equipped with 24 operatories featuring ergonomic patient and operator chairs, a dental materials laboratory, and several radiology rooms. Student hygienists hav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ntraoral video cameras to help them evaluate patients, digital radiologic imaging, and digital panoramic technology at their disposal as they learn and actually practice hands-on, high-quality dental care.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교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치대를 가고 있는지를 좀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 대학교에서 덴탈 하이진과 프리덴탈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드웨스턴에 치대를 지금 들어갔고요. 다음 학생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텁스 덴탈 학교에서 지금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서는 일반 덴탈 하이진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덴탈 하이진이 되면서 그다음에 치대를 가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둘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생물을 공부를 바이오를 공부한 다음에 치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화학을 공부한 다음에도 치대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생물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치대를 가는 것과, 아니면 화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하는 것과, 아니면 실제 난 치과의사가 되기 때문에
뭔가 치아에 관련된 거를 지식을 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다른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프로그램이 물론 저희 대학교도 뭐 생물과 화학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치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내가 치과 의사가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런 덴탈 하이진으로서 먼저 라이센스를 따신 다음에 치대를 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저희 대학교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리덴탈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 뭐 제너럴 바이올로지나 뭐 아나토미나 뭐 케미스트리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을 다 듣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똑같이 3학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수업도 다 듣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전반적인 어드미션 데드라인이고요. 저희는 얼리 액션 1, 2와 이제 레귤러 디시전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롤링 베이스 학교이기 때문에 빨리 자리가 차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생이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가 50% 튜션 스콜러십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다 원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다 장학금을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말 대부분의 케이스가 학부 때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마지막 순서, 이 판메디랩의 MCPHS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저희 그 과거에 설명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긴 할 텐지만, 그래도 오늘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앤드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MCPHS의 그 프리덴탈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메디랩에서 이제 MCPHS 이 덴탈 프로그램 그 프리 덴탈 트랙으로 학부 입학, 지원, 수속 이런 부분들 학부 과정 그리고 이제 학부 과정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치대 지원을 위해서 에세이 지도부터 해서 뭐 인터뷰라든가 DAT 시험 준비까지 해야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 단계별로 판메디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제 고2, 고3, 11, 12학년이다. 그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리덴탈 트랙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어드미션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당연히 선행학습을 해야겠죠. 이 프리덴탈 트랙 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덴탈 스쿨에 더 지원하는 학생은 본인이기 때문에 GPA 유지하고 아까 이제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셨던 액티비티, DAT 모든 걸 다 학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입학 전에 선행학습이 필요하겠죠. 1, 2학년 학부를 위한 그리고 입학 후에도 이제 그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GPA 관리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액티비티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 이외에도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이미 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멘토링부터 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3, 4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치대 지원을 위해서 또 저희 덴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일일이 다 얘기 드리진 않고 이렇게 하이 레벨 그 고등학생들한테 선행학습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학생들한테 그래서 1학년에 MCPHS 프리덴탈 트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과목들 여기에서 이제 4.0 만점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튜터링과 여러 가지 렉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치대를 위해서 DAT 그리고 컨설팅, 에세이, 치대 인터뷰 티칭 이런 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미국 약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치대 출신 분도 계시고 미국의 의대 치대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앤드류 선생님도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도움을 또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설명회 끝났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끝까지 거의 대부분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사전에 이제 설명회에서 들었으면 하는, 필요로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것들, 서베이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계속 좀 길게 더 말씀을 드리진 못했고요. 그래서 설명회 종료 후에 이 판매드랩에서 1대1 상담 받아보시면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선생님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도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아니면 또 이제 추후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MCPHS 프리덴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 토요일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유학생으로서 학부 생활을 했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치과에 사셨지만 제 학부 생활을 돌이켜 보면 전 참고로 GAT까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저는 NIU 치대를 붙은 다음에 그다음에 부모님께 저는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내에서도 선배들이라고 해봤자 본인들도 그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이고 거기서 받는 정보들이 이제 완전한 정보들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알아서 찾아서 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이제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던 이유도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물론 치대를 가는 게 모두에게 다 맞는 길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만 잘하면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더 가능성이 있는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물론 저희 대학교 안에서도 많은 튜터 프로그램과 이제 많은 어드바이저 분들께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많이 도움을 이제 드릴 테지만, 그래도 더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면 더 추가적인 도움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여기 화면 아래 보이시죠? 이제 저희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